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안과 최진아입니다. 이렇게 비욘드 채널에서 좋은 기회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지난주가 세계 녹내장 주간이었는데요. 저는 오늘 녹내장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녹내장에 대한 좋은 강의를 비욘드 채널에서 해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갑자기 한쪽 눈이 뿌옇게 보였을 때 그것이 급성 녹내장일 가능성 있는 경우에 대해서 특히 좀 증상을 중심으로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증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제 안과에 오셔서 "눈이 뻐근하게 아파요. 안압이 높아서 그런가요?" 라는 질문을 이제 많이 받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 대부분이 녹내장으로 이제 안압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닌 경우가 사실은 참 많고요. 사실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요새 많은 분들이 인제 눈이 많이 쓰시고 이런 핸드폰이라든지 화면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눈이 피로하고 건조해서 눈이 뻐근하게 아픈 경우가 사실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럴 경우에 좀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면 각막이나 이렇게 결막에 상처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인제 눈을 푹 쉬고 이렇게 눈물약을 충분히 점안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인제 연세에 따라서 눈꺼풀 태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 각막을 더 나쁘게 할 수 있어서 통증이 또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많은 분들이 인제 편두통을 호소하시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특별히 눈에 이상이 없더라도 눈이 뻐근한 요런 좀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안압이 정말 높아서 눈이 뻐근하게 아픈 경우는 몇몇 군데가 있는데요. 먼저 안압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쉽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눈의 압력이고 녹내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라고 할 수 있고 입증된 조절 가능한 유일한 위험 인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안압을 이제 진료실에서는 혈압에 비유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혈관에 미치는 압력인 것처럼 눈에 미치는 압력이 안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눈이 있으면 안압이 있는데요. 눈에서 물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잘 순환이 돼야지 적절한 안압이 만들어지는데 눈에서 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했을 때 안압이 이제 오르게 됩니다. 이제 우리 눈은 요런 그림에서 보시면 요 앞부분에 까만 자에 해당되는 각막과 흰 자에 해당되는 공막 그리고 시신경이 빠져나가는 이 채 모양의 구조인 사상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압력의 가장 약한 부분이 요 시신경이 빠져나가는 사상판 구조입니다. 그래서 안압이 올라갔을 때 이 시신경이 눌리게 되면서 이제 신경이 조금씩 손상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한 질환을 녹내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종의 직관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눈과 뇌를 연결하는 이 시신경이라는 부분이 이 안구가 빠져나가는 그 입구에서 눌리면서 점점 얇아지면서 일종의 눈과 뇌를 연결하는 다리가 약해지는 요런 질환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녹내장을 쉽게 어떻게 분류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내장 자체로 특별한 원인 없이 2차적인 원인 없이 발견되는 원발 녹내장이 있고 정확하게 2차적인 원인, 즉 어떠한 원인 때문에 녹내장이 발생하는 속발 녹내장 그리고 세 번째로 어려서부터 또는 태어날 때부터 안압이 높아서 발생하는 선천 녹내장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발 녹내장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면은 제일 처음에는 눈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각이 열려 있는 개방각, 각이 열려 있다고 그래서 개방각 녹내장과 두 번째로 그 물 빠져나가는 각이 해부학적으로 좁은 폐쇄각 녹내장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녹내장을 원발 그리고 속발, 2차적인 원인이 있는 속발 녹내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많은 경우의 녹내장들은 대부분이 원발 녹내장이고요. 이런 경우는 조용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발 개방각 녹내장 중에서
이렇게 각이 갑자기 닫혀서 생기는 폐쇄각 녹내장의 경우에는 급하게 안압이 올라갈 수 있어서 매우 주의를 요합니다. 그 외에 속발 녹내장 중에서 눈에 생기는 염증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포도막염 녹내장과 두 번째로 눈이 크게 다쳐가지고 생기는 외상 녹내장, 그리고 당뇨나 망막혈관 폐쇄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런 신생혈관 녹내장, 마지막으로 약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런 약물 녹내장 중에 가장 대표적인 스테로이드 녹내장과 같은 경우는 급하게 안압을 올릴 수가 있고, 이런 경우는 눈의 통증 중에서 급하게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녹내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중에서 폐쇄각 녹내장과 두 번째로 포도막염 녹내장, 세 번째 약물에 의한 스테로이드 녹내장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양쪽 눈이 뻐근하다고 이제 말씀하신다고 하셨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안압을 올리는 나쁜 증상으로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쪽 눈만 뻐근하면서 시야가 흐리다고 오셨을 때 동시에 같은 쪽에 두통이 있고 그쪽에 안통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통증이 자주 반복되는 경우, 무엇보다도 통증이 오면서 그 눈에 시력이 떨어지면서 주변에 달무리가 보인다든지 주변의 시야가 흐려 보이는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경우에 매우 주의를 요하는 안 좋은 류의 안구 통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해서 눈에 충혈을 일으키거나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잠깐 질문을 좀 받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해피25님이 질문을 주셨고요. 저는 한 번씩 눈이 광시증이라고 하나요? 한쪽이 뭔가 폭죽 터지듯이 빛이 폭죽처럼 터지는 증상이 있는데요. 특히 기침을 세게 하고 나서 그래요. 심각한 건가요? 눈은 따로 안경은 안 쓰고 라식 같은 것도 했는데 약간 걱정이 돼요. 30대입니다. 자주는 아니고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그래요. 해피25님이 말씀 주신 이런 증상은 아주 안과에서 흔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이런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해피25님 말씀 주신 거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안경은 현재는 안 쓰고 있지만 예전에 라식을 하셨다고 하셨고요. 이제 라식을 하시기 전에 고도근시가 있으셨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고도근시라는 것은 근시가 어느 정도 중등도 근시가 있고 경도 근시가 있고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인 고도 근시가 있는데, 이런 고도 근시가 있으실 경우에는 광시증이 이제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눈이 이제 떠다니는 증상인데, 이러한 증상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증상이고요. 하지만 이제 근시가 심하셨을 경우에 주변의 망막이 동시에 얇아지면서 망막에 이제 찢어짐이라든지 열공이라든지 이런 걸 동반하고 있을 경우에 광시증이 없던 것들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혹시라도 망막 박리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인 레이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시가 있으셨을 경우에 광시증이 갑자기 생기고 점점 더 혹시라도 심해지신다면은 안과를 방문하셔서 주변부 망막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 주셨는데요. 서춘희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가끔 눈이 뭐가 들어간 것처럼 까칠거려요. 그래서 인공 눈물을 자주 넣고 있어요. 왜 그런지 인공 눈물 많이 넣어도 괜찮은지요? 예, 또 아주 중요한 증상입니다. 그 눈에 이물감이 있고 자꾸 까칠거리는 요런 증상, 이물감이 있는 요런 증상들은 대부분이 이제 안구 건조에 의한 증상입니다. 이제 인공 눈물을 넣어 주시는 것이 아주 좋고요. 눈물 약은 이제 방부제가 없는 경우에는 6회 정도 이제 넣으셔도 되고, 방부제를 포함한 인공 눈물의 경우에는 너무 지나치게 많이 넣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눈이 건조할 만한 어떠한 이런 환경들을 좀 줄여주시는 것, 예를 들어 이제 컴퓨터 사용, 핸드폰 사용, 이런 것들을 조금 눈이 안 좋으실 땐 좀 줄여주시고,
그리고 물을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까지 받고 강의 연결하겠습니다. 세 번째 베로니카 님이 질문 주셨고요. 고도근시가 있고요. 안압은 정상인데요. 노안으로 다초점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구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연관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지금 주신 질문이 고도근시가 있으셨을 때 안구가 좀 나온 것 같다라고 이제 보셨는데요. 사실 고도근시라는 것은 이제 정의상으로는 -6 디옵터 이상의 두꺼운 안경을 끼신다는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안구 길이가 이제 엄격한 의미에선 25mm, 일반적으로는 26mm 이상 안구가 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구가 길다는 얘기는 안구 자체가 크다는 얘기고, 그랬을 때 마치 눈이 좀 커 보이고 나와 보이고 요런 증상으로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적으로 그냥 원래 모습보다 더 안구가 최근에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셨을 때는 혹시라도 갑상선 암병증이나 요런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눈이 최근에 나온 것 같다고 하셨을 때는 다른 안과적 추가 검사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초점 안경 때문에 안구가 나오는 거는 크게 관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다시 강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쪽 눈만 뻐근하면서 시야가 흐렸을 때, 같은 쪽에 두통이나 안통을 동반했을 때, 그리고 그러한 증상이 자주 반복됐을 때, 그리고 시력을 감소하는 것을 동반을 했을 때, 물체 뒤에 달무리가 보일 때, 그리고 안구가 충혈되었을 때 이런 경우는 안 좋은 쪽에 안압이 오르는 실제 증상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먼저 안압을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에선 물이 이런 모양체에서 만들어지고 혈액에서 마치 소변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원리로 눈에서 혈액에서 이제 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이렇게 홍채를 돌아서 눈의 안각으로, 아까 안각이 좁다 넓다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요 안각으로 빠져나가는 쪽으로 해서 다시 혈액으로 순환되는 요런 원리로 눈의 압력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눈에서 물이 잘 만들어지고 눈에서 또 물이 적절하게 빠져줘야지 적절한 안압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만들어지고 빠져나가는 그 균형이 안압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남일 스터디, 녹내장 학회에서 남일 스터디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의 도시 지역 평균 안압은 14.5였고 교외 지역에서는 13.5 정도로 나왔습니다. 안압이 이제 20일 이상 되는 안압은 거의 이제 드문 것을 평균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눈에서 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할 때 이렇게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눈에서 물은 계속 만들어지지만 눈에서 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할 때는 결과적으로는 안압이 상승한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일반 인구와는 달리 다음과 같이 녹내장에 있어서는 안압이 높은 쪽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안압이 왜 올라가는지, 눈에서 물이 만들어지고 빠져나가는데 균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특히 이런 깔때기 모양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눈에서 물이 잘 만들어져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눈에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했을 때 눈에서 물이 고이게 되죠. 그래서 안압이 올라가는 쪽으로 나오게 되고 적절한 저항, 너무 많이 빠져나가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빠져나가도 안 되지만 너무 많이 빠져나가지 못했을 때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가장 흔한 안압이 올라가는 이유로는 이렇게 눈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모양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빠져나가는 곳에, 즉 방수 유출로에 저항이 생긴 경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좁아 보이지 않고 눈으로 봤을 때는 시원하게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미세 저항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압이 올라가는 이유로는 이 옆에 왼쪽 그림과 같이 눈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각 자체가 해부학적으로 좁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깔때기의 입구가 실제로 좁은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떠한 한 분이 한쪽 눈만 뻐근하면서 시야가 흐리다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극심한 안구의 통증을 동반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쪽 눈의 시력이 떨어졌고 사물을 봤을 때 무지개와 같은 후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안구가 빨갛게 충혈이 되면서 머리가 아프고 토하고 실제로 토할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안과 의사의 꼭 진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녹내장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급성 폐쇄각 녹내장인데요. 이것은 이 눈에서 빠져나가는 이 안각이 실제로 좁아서 갑자기 눈에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안압이 급격히 상승했을 때 발생하는 녹내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실제로 너무 고통스러우시기 때문에 응급실까지 찾게 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눈의 증상을 의심하지 않았을 경우에 오히려 머리 쪽이나 다른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실제 눈이 안각이 좁은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눈이 작은 분의 경우 어떨 때 보통 작냐면 눈에 이제 원시가 있어서 멀리 볼 때 가까운 거 볼 때 모두 돋보기 안경을 필요로 하시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로 눈이 좀 작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유발 인자가 있는 경우에 특히 이런 분이 많은 약물 중에 실제로 녹내장을 이런 급성 폐쇄각 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약물들이 있는데요. 이 약물들은 이제 녹내장이라는 위험하다는 이런 문구들이 대부분 적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기미테와 같은 진토제, 그리고 기관지 확장제, 그다음에 항파킨슨제, 근이완제, 그리고 항정신병제, 그리고 내시경을 받으실 때 녹내장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 안정제에 의해서 동공이 이렇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일으키지는 않고 유발인자, 즉 눈이 좀 작으셨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또한 젊은 분들이 요새 다이어트 약을 많이 드시는데요. 다이어트 약을 복용했을 경우 급성 양안의 녹내장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발 인자가 있는 경우에 어두운 곳에서 감정적인 격앙이 되시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섭취하셨을 경우 또는 이런 엎드린 자세에서 핸드폰을 보셨을 때 또는 이런 급작스럽게 수분을 많이 섭취하셨을 경우에 급하게 눈에서 물길이 닫히면서 안압이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갑자기 막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안과를 찾게 되셨을 경우에는 안과 의사는 대부분 약물 치료를 먼저 권하지 않고 급하게는 이런 폐쇄를 막기 위해서 레이저 치료를 하시거나 아니면 수술 치료를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 치료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홍채 절개술을 시행하게 되고요. 그러한 경우에는 물길이 닫혔던 것이 오른쪽과 같이 시원하게 열리면서 눈에서 물이 잘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외에 레이저 외에도 백내장 수술을 했을 경우에 눈의 물길이 이렇게 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백내장 수술이 이러한 좁은 눈에 있어서는 치료적인 영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을 하고 나서 안압이 떨어지시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안압이 급하게 올라가는 안 좋은 원인인 포도막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포도막염은 흔하게 이제 보지는 않는 질환이지만 눈의 안쪽에 중요한 조직인 포도막, 즉 포도막이라는 곳에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름이 포도인 이유는 이게 혈관 모양이 포도처럼 아주 풍성하기 때문인데요. 포도막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눈의 중간 조직입니다. 즉, 요 모양에서 보시면 홍채, 그리고 아까 눈에서 물을 만든다고 했던 선모체, 그리고 망막과 공막 사이의 조직인 이러한 맥락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혈관이 매우 풍부한 조직인데 동시에 이것은 눈에 흔하게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포도막에 염증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가장 흔하게는 이제 감염성과 비감염성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감염성의 원인으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그리고 곰팡이, 기생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비감염성, 즉 면역성 원인으로는
전신 질환을 침범하는 면역성 원인과 전신 질환과 관계없는 면역성 원인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포도막염은 이러한 위치에 따라 앞에 오는 경우, 중간에 오는 경우, 뒤에 오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포도막염에 의한 녹내장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눈에서 물이 만들어지고 빠져나가는 구조가 있는 앞쪽, 즉 앞쪽 포도막염을 침범했을 때 흔히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염증만 있다가 사라지고 하는 식으로 올 수가 있지만 이것이 좀 반복이 되면서 안압을 높일 수가 있고요. 안압이 계속 높다 보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시신경에 손상이 오는 포도막염 녹내장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막염에 의해서 안압이 올라가는 이러한 증후군 중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보이는 것이 포스너 슐로스만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희귀 질환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분이 갖고 계시는 질환이고요. 이것은 한쪽에만 발생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당히 젊은 성인에서 중년층까지 발생할 수 있고요. 특징적으로 경미한 포도막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염증은 심하지 않지만 이렇게 염증이 있었을 때 안압이 50 가까이 현저하게 상승하는 특징을 보이고 하지만 염증이 없었던 발작 사이에 있어서는 완전히 눈이 정상인 이러한 증후군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더 만성적인 형태인 흑수이색증 포도막염이 있는데요. 이것 역시 한쪽으로만 발생을 하게 되고 경미한 포도막염을 보이는데 다음과 같이 홍채를 침범해서 이렇게 침범된 눈이 홍채가 약간 옅은 색으로, 즉 이렇게 홍채 색깔이 양쪽이 좀 차이가 나는 형태로 발생하게 됩니다. 포도막염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안압이 나중에 상승했을 때는 꽤 심각한 형태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압이 올라가는 이러한 기전은 역시 눈에 물이 열려 있지만 미세 저항이 증가하는 형태로 안압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안압이 올라가는 시기와 염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안압이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염증성 고안압 증후군 양상으로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염증이 있었을 때 그 동시에 안압이 매우 높이 올라가는 식의 기전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아까는 증후군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 원인을 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감염성 원인과 결부되어 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헐피스 단순포진 바이러스나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그리고 거대세포 바이러스, 톡소플라즈마증, 그리고 매독과 같은 이러한 숨은 그런 감염의 원인들이 이러한 고안압성 안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증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이 오셨을 때 보통 한쪽 눈만 뻐근하다, 그리고 시야가 흐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 같은 쪽에 약간의 눈이 뻐근한 느낌과 함께 머리도 좀 뻐근한 느낌이 드신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쪽 눈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운전하다 이렇게 달무리가 보이는 것 같이 약간 흐려 보이는 양상이 보이고 시력도 살짝 떨어진 듯하다. 하지만 충혈은 없습니다. 가장 특징적으로는 반복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것이 반복이 되는 때는 보통 언제냐면은 특히 이렇게 과로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회식을 하셨다든지 굉장히 무리를 해서 면역이 떨어진 것 같을 때 이게 또 시작되네 이러면서 눈이 뻐근한 증상이 한쪽만 반복이 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데이터를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에서 실제 눈에 염증이 있는 2차성 녹내장이 얼마나 되나를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2010년도부터 2022년까지 이러한 유병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많이 이완되는 경우로는 이렇게 중년층과 청년층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를 보시면 노년층보다는 그 전에 연령대에서 많이 이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런 염증에 따른 2차성 녹내장은
그런 한창 일하실 요런 연세 때 이런 나이 때 많이 침범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환자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감염성 원인 중에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이런 연도별로 점점 증가되고 있고요. 특히 이 경우에도 청년층, 중년층에 있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포진 이를 검색해 봤을 때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청년층과 노년층에 있어서도 많이 발생을 하지만 이런 대상포진들이 이제 막 노인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수에서 청년에서도 어린 나이에서도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면역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노년층 외에도 청장년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거대세포 바이러스입니다. 이것 역시 이 10년 사이에 점점 증가되고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는 특이하게 0에서 이제 아주 어린 10에서 0에서 9세 사이에 아주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이런 청장년층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이에 따른 이게 두 개의 이제 상승 패턴을 보이는 이유는 이 바이러스가 면역이 떨어진 분들에게 있어서, 특히 이런 면역이 떨어진 어린아이가 이제 태아에서 이게 엄마 뱃속에서 거대 세포에 노출이 됐을 경우에 이렇게 거대 세포 이런 바이러스의 형태를 보일 수가 있고 각종 이상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청장년층에 있어서 거대세포 바이러스 등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말씀드린 세 개의 이제 헤르페스 바이러스류의 바이러스들은 이전에 우리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즉 전 세계 사람들을 전염을 시켰고 그 많은 사망을 초래할 정도로 한 번 감염됐을 때 그 숙주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쪽으로까지 감염될 수 있는 아주 급한 독한 이런 바이러스였는데요. 반면에 이런 herpes 바이러스는 만성적으로 이런 감염되는 특성을 보이는 아주 반대되는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어로는 헤르페스라는 말이 기어가다 혹은 서서히 퍼지다라는 의미를 가진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만성 감염 또는 잠복 감염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건강한 성인에게 있어서는 숙주에 우리 몸이 가진 면역에 있어서 억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면역이 일시적으로 저하되었을 때 갑자기 이제 좀 심해질 수 있고, 그러다가 우리 몸의 면역에 의해서 다시 소강되는 양상을 보이는 특징을 보입니다. 하지만 면역이 저하된, 즉 에이즈 환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런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이런 herpes 바이러스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herpes 바이러스는 안과와는 굉장히 친한 바이러스입니다. 눈에 있어서 수많은 이런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으로는 각결막염, 특히 이렇게 각막에 이렇게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런 감염이 보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결막에 아주 흔한 염증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런 포도막염의 중요한 원인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눈 안쪽으로 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한쪽에만 발생하게 되고 다음과 같이 홍채의 위축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거대세포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름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세포를 비대하게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요. 이런 바이러스가 특히 거대세포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녹내장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바이러스의 특징은 한쪽으로만 발생을 하고 경미한 포도막염이 매우 자주 반복이 되면서 안압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홍채 위축이 동반될 수 있고, 많은 경우에 스테로이드 치료만 하지만 항바이러스 치료가 병행되지 않으면 재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대세포 바이러스가 있었을 경우에 녹내장 수술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거대세포 바이러스가 있었을 경우에 각막에 이런 투명성을 유지하는 세포인 내피세포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내피세포가 점점 줄어들 수가 있고, 다음과 같이 각막이 뿌얘지면서 결과적으로는 각막 이식까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환자분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62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까지 눈에 뻐근하면서 포도막염이 너무 자주 재발을 하셨고 그럴 때마다 안압이 올라가셨는데 안압이 40으로 높은 안압을 보여서 오셨습니다. 다음과 같이 염증을 보이고 있고요. 눈에서 물길은 시원하게 열려있는 양상입니다. 왼쪽이 너무 녹내장이 많이 안압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심한 녹내장이 와 있으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시야도 많이 손상이 되어서 중등도 이상의 시야 손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원인을 알기 위해 방수에서 검사를 해서 PCR을 나갔고 그때 거대세포 바이러스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빠졌던 각막 내피세포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재발을 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재발이 더 이상 보이고 있지 않은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이셨던 환자분의 예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주 재발하는 포도막염의 경우에는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인 검사가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증 녹내장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한 환자분이 역시 한쪽 눈이 뻐근하면서 시야가 흐려졌다고 오셨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같은 쪽에 두통을 동반하고 달무리가 보이고 흐려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쪽에 시력이 감소하셨다고 하셨고 역시 충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경우에는 연고 또는 안약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스테로이드 성분을 포함한 연고 또는 안약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안압이 올라가는 기전으로는 역시 각은 시원하게 열려 보이지만 미세 저항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환자분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70세 남자 환자분이었고요. 원래 저한테 계속 다니시던 분이었고 시력은 0.5에 0.3으로 녹내장이 많이 진행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녹내장 약 3가지 약을 넣으시면서 조절이 잘 되시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환자분이 눈이 뿌옇게 보인다고 오셨고 시력을 재어 봤을 때 오른쪽은 좀 떨어졌는데 왼쪽은 안전 수동, 즉 눈을 봤을 때 눈에 이런 손의 움직임만 보일 정도로 시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안압을 재보았을 때 급격하게 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안압이 31, 39로 매우 올라가 있는 양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안압이 14라는 걸 생각을 하고 20의 이상이 비정상 안압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매우 올라간 안압 수치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응급치료를 하였고 수술까지 고려해야 되나 하고 보았습니다. 역시 다음 일주일 있다 보았을 때도 안압이 매우 높으셔서 환자분께 좀 자세하게 여쭤봤는데 환자분께서는 두피가 최근에 좀 가려워서 연고를 발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고를 좀 갖다 주십사 이거 말씀드렸고 환자분이 연고를 가져오셨을 때 잘 보니까 이 환자분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 연고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니 이 연고는 습진 또는 피부염 또는 건선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질환 이런 약재라고 되어 있었고 주로 두피에 문제가 있었을 때 흔히 사용되는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좀 보니까 특별한 이런 이야기가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있었고 눈에 있어서는 녹내장 또는 이런 망막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보였습니다. 특히 적용상에 있어서는 안과용으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녹내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환자분은 눈에 쓰지 않았고 두피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압이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환자분을 다시 한번 약을 쓰지 않도록 잘 말씀드린 후 다시 한번 경과를 보았을 때 안압이 16, 15로 잘 떨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높은 안압에 노출되었고 연세가 있으셨기 때문에 시력은 잘 돌아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헬스조선에 나온 기사인데요. 스테로이드는 겁내면서 연고는 왜 맘껏 발라? 라고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테로이드는
합병증을 많이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먹는 약은 스테로이드는 좀 조심해서 써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연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게 약을 조금 뭐 국소적인 연고를 발랐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일반 약품으로 살 수 있는 연고 중에서도 이렇게 스테로이드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꽤 강한 스테로이드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과는 달리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안압이 쉽게 올라갈 수 있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안약 또는 연고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달 정도 썼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2주 정도 썼을 때는 조금씩 안압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특히 스테로이드에서 안압이 올라갈 수 있는 경우는 눈 주변에 주사 치료를 했다든지 망막병증이 있을 때 이제 가장 흔하게들 많이 사용되고 있는 눈 안의 주사 중에서 이제 스테로이드를 주사했을 경우에 안압이 흔히 65%까지 안압이 상승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걱정하시는 먹는 약으로 또는 이제 주사제로는 녹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백내장을 유발하지만 녹내장은 흔히 유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런 피부 연고제, 편안하게 쓰시는 연고제 중에서는 대부분이 항균제와 항진균제, 그리고 항바이러스제, 그리고 대표적으로 가려움증들에 편하게 쓰시는 스테로이드가 있지만 이런 스테로이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스테로이드 중에 사실 꽤 강력한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강한 스테로이드는 이러한 강력함에 따라서 안압을 더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설문지에서 보시면 연고를 많이 사용하시지만 연고를 사용할 때 많은 경우에 사용 설명서는 보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많은 경우에 65% 정도에서 용도를 정확하게 아시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설문조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선 환자분의 예에서 보셨던 것처럼 녹내장이 실제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녹내장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안압이 쉽게 오를 수가 있는 위험 인자를 갖고 계시고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별거 아닌 안약에 있어서도 안압이 오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근시가 심한 고도근시가 있는 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연고를 사용하실 때는 상당히 안압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어린아이나 아니면 젊은 연령일 경우에 특히 이제 젊은 연령일수록 이제 고도근시의 이제 가능성이 이제 많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유병률을 따졌을 때 젊은 나이일수록 근시가 높은 경우가 많아서 특히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스테로이드의 사용을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당뇨나 외상 녹내장이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드리면 특히 안과를 찾으셔야 되는 눈이 아픈 증상으로는 한쪽 눈만 뻐근했을 경우, 두 쪽이 아닌 한쪽 눈의 경우에 특히 이제 병증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그쪽에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아프거나 이러한 증상이 자주 반복이 되거나 실제로 한눈을 가리고 봤을 때 시력이 떨어져 있거나 주변에 달무리가 보이거나 눈이 붉어지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안과를 찾으셔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경우에 실제 눈의 물길이 좁아지면서 급히 안압이 올라가는 급성 폐쇄각, 녹내장일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 자주 반복이 되는 경우에는 그쪽에 포도막염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약물을 썼을 경우 이 약물이 국소제제, 특히 안약이나 연고에 의해서 스테로이드에서 안압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다른 생각과는 달리 국소 스테로이드가 더 위험할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 젊은 나이, 고도근시, 그리고 실제 녹내장이 있으시거나 녹내장에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당뇨와 같은 질환을 가졌을 때 스테로이드의 위험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질문을 이제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해피25님께서 질문을 주셨고요. 저는 라식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시력이 짝눈인데 부둥시라고 하시더라고요. 0.8에 0.5 정도예요. 이것 때문에도 광시증이 올 수 있을까요?
심한 건 아니겠죠? 미리 감사 인사드립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이 부동시의 경우에 이제 0.8, 0.5 네 그냥 그 눈의 시력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심한 고도근시라고는 전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부동시가 있으신 거고요. 이 부동시 때문에 광시증이 오진 않고 실제로 이제 안경을 안 끼시고 봤을 때 시력이 0.1도 안 나왔는 이런 고도근시가 있으셨을 때 광시증이 있을 경우에 고도근시에 의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광시증이 점점 심해지시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안과를 찾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속해서 질문으로 "시력이 낮은 한눈에만 인공 눈물을 자주 넣어 주시는 것이 좋을까요? 시력이 안 좋은 눈이 자주 뻐근해요."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것은 꼭 시력 부동시랑은 크게 관계는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눈물 약을 자주 넣어 주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모스 님의 질문 받겠습니다. 61 세인데 시력 0.7,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으면 보기 힘들어서 눈이 아프고 눈물 나 불편한데 안과 진료를 받아야 하나요? 라고 말씀 주셨고요. 시력이 0.7 인 것은 사실 교정 시력이 1.0이 61 세이신데 나오지 않으신 것은 어떠한 안병증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빛이 너무 밝았을 때 눈이 부시다거나 요런 증상은 혹시라도 이제 초기 백내장이 오셨을 증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자극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힘드실 경우에 안과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준벅 님이 질문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야근 연속으로 하고 나면 왼쪽 눈에 중앙에 작은 원이 보이고 그 원 안에만 살짝 뿌옇게 보이는데 무슨 증상일까요?" 라고 말씀 주셨고요. 이렇게 실제 정확하게 이런 증상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벅 님께서 말씀하신 요런 증상처럼 이렇게 작은 눈에 원이 보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는 이제 후유리체 박리 증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유리체라는 것이 눈에 젤리 같은 이러한 조직이 있고 그 안구 후부를 꽉 채우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 후부 그런 유리체가 시신경에 사실은 강하게 이제 부착되어 있는데요. 어 고도근시가 있거나 연세에 따라서 그 부착 부위가 톡 떨어지면서 동글동글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이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 후유체 박리 즉 그 시신경에 달라붙어 있던 그 유리체의 후부를 느끼시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눈에 떠다니는 이러한 증상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떠다니는 게 점점 심해지실 경우에는 이제 안과 진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엔젤 님 증상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여성인데 평소 건조증이 심하고 각막 상처도 심한 편입니다. 한 달 전쯤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해서 안과 가서 검사하니 안압이 40 가까이 나왔다네요. 현재 2주 치료받고 있는데 안압은 정상되었어요. 이런 경우 평생 녹내장 안약을 넣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엔젤님께서는 안압이 실제로 40 가까이 나오셨다는 것은 일반적인 증상은 아닙니다.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한쪽 눈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는 이제 안과를 꼭 찾으셔야 되는 증상으로 안과를 잘 찾아주신 걸로 보이고요. 안압이 40 가까이 나온 원인 중에서 이러한 가장 말씀드렸던 안 좋은 원인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이러한 2차 녹내장의 경우에 갑자기 안압이 올라가는 양상을 보일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 약을 넣어서 정상이 되었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염증의 원인인 경우에는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과를 찾으셔야 되고 염증이 없었을 때 전혀 녹내장 안압이 다 떨어졌다면은 안약을 잠시 중단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안과를 계속 찾으셔야 되는 중요한 증상을 갖고 계신 걸로 보여서 꾸준히 안과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주님이 질문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66세 여자분이시고요. 1년 전 백내장 진단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노화라면서 수술하자고는 안 하시던데 빨리 수술할수록 좋을까요? 내년에 한국에 나가서 다초점까지 수술을 하고 싶은데요. 그때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이제 진료실에서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이고 중요한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백내장을 진단받았을 때 이제 노화로 인해서 백내장이 올 수가 있고 백내장이 어떠한 경우 즉 당뇨나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급격히 진행되는 경우도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백내장은 서서히 진행을 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이제 한국에 나가서 다촌적까지 수술하고 싶으시면 1년 정도는 이제 좀 제 생각으로는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의 시력이 좀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베로니카 님 질문 주셨는데요. 답변 감사합니다. 2달 전에 갑상선 항진증을 진단받았는데 동네 안과에서는 진료를 받을 땐 암병증이다, 아니다 확답을 주지 않으셔서요. 대학병원에서는 의뢰서가 있어야 하고 대학병원에서만 검사가 가능한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 갑상선 항진증은 눈에 이런 안구 돌출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런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병증의 특징은 이제 한쪽 또는 양쪽에 안구 돌출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안구 건조등이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돌출로 인한 문제 그리고 눈꺼풀 쪽이 잘 안 닫히는 부분 심하게는 사시 더 심하게는 녹내장까지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병원에서도 충분히 암병증이 이제 돌출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병원에서 안구 돌출이 있는지, 실제 안구 건조가 있는지, 안구에 그 운동 이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 돌출에 의해서 2차적인 이런 치료까지 필요할 경우에는 대학병원으로 의뢰를 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다음으로 송이 채널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노안처럼 흐리게 보이는 증상이 많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황반 변성이 있어서 심하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 등급을 받으려고 진행 중인데 검사가 너무 힘드네요. 왼쪽은 단지 시력만 나빠지고 있고 오른쪽 눈은 황반 변성이 있어서 앞이 흐리고 이제는 가까이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 큰 글자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고요. 이 황반 변성의 경우에 요새 이제 많이 또 증가되고 있고 실제로 시력이 떨어지시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나빠지고 있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시각 장애인 등급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고 시각 장애가 이제 요새는 경증 또는 중증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가 안과에서 시행되어야 되는 필수 검사가 있고 그 검사가 이런 등급을 받기에 이제 합당한 경우에는 국가에 이제 제출해서 나라에서 이제 등급에 대한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잘 치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블루 레모네이드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은 두통이 있고 사진은 흔들리게 찍은 것처럼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특히 왼쪽 눈이 그런 것 같은데 눈을 꾹 누르고 글자를 보면 그나마 잘 보입니다. 근시도 있는 것 같고 사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땐 안과를 가봐야 할까요? 간다면 뭘 해야 될까요?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은 두통이 자주 있고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특히 왼쪽 눈이 그런 것 같은데 라고 말씀 주셔서 한쪽 눈이 그렇고 실제 두통을 동반하고 실제 시력이 떨어지셨다면은 안과를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위는 특별히 이런 증상과는 특별히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가신다면은 시력, 안압, 그리고 교정 시력, 그리고 눈에 염증이 있는지 안저 검사까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왕구이님 질문 받겠습니다. 10년 전에 충혈 때문에 안과 가서 검사해 보니 전방 포도막염 진단으로 스테로이드 처방받고 충혈이 좋아졌는데 염증은 없어지지 않아서 전신 질환 검사 받았는데 이상이 없어서 추적 관찰하자는데 잊고 있다가
궁금해서 다른 안과 가봤더니 살짝 들여다보시고선 포도막염은 없다고 가랐는데 특히 아침에 밝은 곳 보면 떠다니는 뭔가가 많습니다. 도대체 뭔지? 라고 질문 주셨고요. 이러한 전방 포도막염 진단으로 지금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전방 포도막염의 염증 유무가 가장 중요하실 것 같고요. 이것이 혹시 뒤쪽에 염증을 동반하셨을 경우에는 눈에 떠다니는 증상을 동반할 수가 있고 그러한 경우 예전의 염증을 계속 느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떠다니는 뭔가가 많으실 경우에는 눈을 산동하셔서 뒤쪽에 활동성 염증이 있는지를 꼭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술을 잘 못 유저님이 질문 주셨고요. 술을 잘 못하는데 6개월 전에 와인 반 잔 먹고 해변에 따가운 햇빛을 받으니 갑자기 어지럽고 눈 위쪽 부분이 하얗게 보이고 시야의 아래쪽만 보이는 현상이 지속되어서 햇빛을 피해서 가림막 안에 넣었더니 나아졌는데요. 혹시 뇌졸중 같은 뇌 이상인지 아니면 눈의 이상인지 궁금합니다. 별다른 이상은 없이 지나는데 일시적인 증상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고요. 이렇게 이런 증상이 있다가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괜찮은 증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연세라든지 제가 그것을 정보가 없는데 연세라든지 당뇨, 고혈압 이러한 위험 인자가 있으셨을 경우에는 가끔 눈에 갑자기 눈이 양쪽이 다 안 보이면서 커튼을 쳐지는 것 같은 이런 증상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머리 검사까지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다시 반복이 된다면은 안과를 찾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푸름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한쪽 눈에 검은 점이 보여서 안과 검사했는데 녹내장이라 진단받았고 다른 치료 없이 1년 후에 다시 검사하시자 하셨는데 큰 병원에서 치료해야 할까요? 안압은 정상입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녹내장이 이제 약물 치료 없이 인제 선생님께서 약물 치료 없이 1년 있다 검사하시자 하셨을 경우에는 사실 제 생각으로는 녹내장 의증이셨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녹내장 의증은 녹내장이 의심되지만 녹내장의 이런 진단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경우이고요. 우리나라의 많은 경우에 인제 안압이 정상인데도 녹내장의 의증인 경우이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1년 있다가 다시 검사를 하셨을 때 녹내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병원에서 잘 치료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만약에 녹내장이 확진이 나시면은 안약 치료를 권해 드립니다. 어항님 질문 주셨습니다. 눈을 한 곳만 보는 것이 어렵고 자도 시도 때도 없이 의지와 다르게 움직여요. 눈을 가만히 고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한 곳을 보는 것이 어렵고 의지와 다르게 움직이셨을 경우 요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이런 반드시 안과 의사 를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음 눈에 실제적으로 신경학적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과를 찾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미니미니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개월 전에 오른쪽 눈에 조그마한 비문증이 생기면서 아래쪽이 뿌옇게 보여서 안과에 갔는데요. 6개월 이후면 자연적으로 없어진다고 하시던데 아직 없어지지 않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없어지긴 하는 걸까요? 백내장, 녹내장 초기 진단 받았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고요. 백내장, 녹내장 초기 진단 받으셨군요. 하지만 이런 비문증과 백내장, 녹내장 초기 진단과는 사실은 이제 관계가 없는 이제 독립적인 증상으로 생각이 되고요. 6개월 있다가 자세히 없어진다고 말씀 주신 것들은 실제로 이것이 많이 없어지는 것보다 증상을 거의 많이 못 느끼시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제 그렇게 말씀 주셨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심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사실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에 변화가 있으실 경우 안과를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로 많은 중요한 이야기를 좀 많이 공유 드리고 싶었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